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오늘은 조금 민감하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데이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자 때로는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이 애인이라고는 확실히 말하지만 신체적인 친밀감을 피하는 경우와 신체적 친밀감은 충분히 나누지만 정작 애인이라는 이름은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고민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서로 상반된 모습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이 두 경우 모두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남성분들 대다수가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법한 혹은 앞으로 겪게 될 수도 있는 난관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건 두 번째 경우일 것입니다. 분명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즐겁고 마음이 통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신체적인 친밀감도 나누었는데 막상 우리가 이 관계를 좀 더 공식화하고 싶어 할 때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애매하게 비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주는 당혹감은 이로 말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함이 쌓이곤 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여러 남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것들을 토대로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따뜻하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모든 상황에는 항상 수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패턴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 패턴을 알아두면 상대의 마음을 억지로 꺾으려 하거나 조급하게 몰아붙이는 대신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여성은 감정이 움직일 때 그 순간에 충실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대개 그 순간의 설렘과 즐거움에 빠져들어 손을 잡고 싶으면 잡고 포옹하고 싶으면 포옹하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커다란 물결이 한번 일렁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경계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친밀감을 나누는 것은 그 순간의 기분과 분위기에 따라 할 수 있지만 정작 애인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야 할 때는 매우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남성들은 보통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미리 상상하고 목표를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잡았다면 그 다음은 꼭 포옹을 하고 싶다는 식으로 행동 하나하나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손을 잡는 순간에는 단지 손을 잡고 싶어서 잡았을 뿐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이 즐거우면 즐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고 그 다음은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도 된다는 사고 방식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는 종종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가까워지면서도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물론 모든 여성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감정이 우선이 되며 이성적인 판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강하게 작용한다는 특징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남성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히 가까워졌고 함께 많은 것을 나눴는데 왜 애인이라는 이름은 거절하는 걸까 하는 당혹감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여성들은 말로는 우리 사귀자라는 제안을 받아주지만 실제로 더 친밀해지는 건 회피하려고 할까? 이 경우는 앞서 설명한 상황과는 또 다릅니다. 어떤 여성은 마음의 벽을 쉽게 열지 못하지만 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에는 별 저항이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남성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애매하게나마 사귀자는 말을 받아주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아직 신체적 친밀감까지는 허용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즉 마음의 문을 여는 시점과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문턱이 어긋난 상태인 셈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무서운가 혹은 더 곤란한 상황인가를 놓고 본다면 정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 경험상 더 혼란스러운 건 신체적인 친밀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관계를 공식화하는 데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남성 입장에서 내가 잘못 짚고 있는 건지 혹은 상대가 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건지 수많은 의문이 솟아납니다. 마음이 이미 깊숙이 끌렸는데 상대가 분명 즐거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을 긋는 느낌이 들면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에 상대를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다그치거나 상대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고 몰아붙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여성은 자기 내부에서 여러 가지를 천천히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너는 왜 이래 대체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다그치면 상대는 오히려 마음을 더 닫아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입장에서는 이미 순식간에 감정의 물결에 휩쓸렸고 그로 인해 혼란스럽기도 한데 남성이 결과만 요구하고 압박해버리면 더욱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정함을 유지하면서도 상대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관계의 진행을 강요하기보다 자연스럽게 감정을 나눌 기회를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을 취하면 상대는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가 스스로 이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발성이 없으면 결국 지쳐버리거나 억지로 이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녀 관계에서 내가 먼저 이렇게 해주면 상대도 당연히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생각보다 복합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어서 내가 오늘 그녀에게 꽃을 선물했다고 해서 내일 바로 연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계기를 통해 상대의 감정을 조금씩 끌어올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가 이 관계에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즐거운 순간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야만 더욱 깊은 유대감을 쌓고 공식적인 애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너무 미리 준비했다는 티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데이트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집중하지 않고와 이제 곧 내가 고백해야겠지라는 생각만 가득하면 그 어색함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여성은 감각이 예민하고 직감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남성이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굴리고 있으면 어딘가 분위기가 끊기고 만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둘째로 설령 상대와 깊은 스킨십이 이루어졌다 해도 거기서 곧바로 그럼 우리 사귀자라고 재촉하기보다는 일단 그 분위기를 즐기고 상대의 반응을 더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열린 상태였을지라도 한번 스킨십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성적으로 돌아와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이 사람이랑 정말 연인이 되고 싶다라고 느껴야 관계가 부드럽게 이어지는데 남성이 서둘러 관계를 확실히 하려고 하면 그 마음의 문이 다시 닫힐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로 상대가 아직 마음의 문을 다 열지 않았다고 느껴진다면 조금 물러서서 배려심을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 괜히 남성 쪽에서 어차피 우리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제 나랑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나오면 상대의 입장에서는 자칫 이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상황 자체만 중요하게 여기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대신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소중하고 즐겁다. 난 너를 더 잘 알고 싶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식으로 마음을 전달하고 상대가 생각할 여지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상대 여성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리듬을 잇는 능력입니다. 남성의 목표 지향적 성향과 여성의 순간적 감정 지향적 성향이 맞물릴 때 적절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관건이 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놓친 부분이 바로 이 균형입니다. 상대가 즐거워하는 중에 지나치게 결과를 요구하면 그 즐거움이 한순간에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소극적으로만 대하면 상대는 오히려 이 사람이 날 여자로서 진심으로 원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와 데이트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손을 잡고 포옹도 하면서 달콤한 시간을 보냈지만 막상 우리 정식으로 만나볼래요? 라고 물었을 때 망설이거나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스스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의 관계를 책임질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귀자고 하는 말은 흔쾌히 받아주지만 막상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한없이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연인이 된다는 명분에는 별 거부감이 없었으나 아직 제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다정하게 대했다가도 막상 스킨십을 시도하면 몸을 빼거나 분위기를 급하게 바꿔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크게 실망하고 화도 났지만 결국 그분의 마음을 차차 알아가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조금씩 장벽을 허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몇 가지 원칙만 지켜준다면 그나마 실패를 줄이고 상처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는 여유,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상대의 감정 변화를 읽어내려는 노력이 합쳐진다면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이 난관을 조금 더 편안하게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데이트라는 것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여행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지에서 우리는 풍경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론 예상치 못한 날씨나 돌발 상황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을 즐길 줄 안다면 여행은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녀관계에서도 완벽하게 계획된 대로 흘러가는 일은 드뭅니다. 의도치 않게 상대가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마음이 활짝 열리기도 하죠. 결국엔 우리가 얼마나 상대를 이해하려 하고 또 상대가 스스로 내게 마음을 열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가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당장 여러분이 왜 여자들은 이렇게 말을 바꾸고 행동을 다르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우선 심호흡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미 마음이 조급해져 있으면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에 그 여성과 나눈 대화나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그녀가 더 많은 미소를 보였고 언제는 조금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지 천천히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런 작은 단서들이 그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자신이 너무 결과를 원하는 티를 내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 빨리 그 관계를 확실히 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서로가 진심으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상대가 느끼는 즐거움과 호감이 충분히 커졌을 때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신호를 준다면 억지로 문을 열라고 요구하기보다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편이 더 현명합니다. 물론 기다린다고 해서 모든 게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상대도 제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중간중간에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다정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한 번의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는 식으로 가볍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다가가되 상대가 마음을 닫지 않도록 여유도 두는 방식이죠. 여성의 생각과 감정은 때로는 복잡해 보여도 그 뿌리를 살펴보면 매우 단순한 면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지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집니다. 더 가까워지고 싶어지면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급함을 내려놓고 순간순간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여성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다 보면 우리 역시 그 상황을 단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전쟁이나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 교섭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지도록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중요해집니다. 이 과정이 즐겁고도 설레는 순간으로 이어질 때 그 관계는 비로소 온전한 연결이 됩니다. 물론 누군가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서로 호감이 있다면 바로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성은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마음의 장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의 상처나 다른 사람이 준 실망 혹은 단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기분 등 다양한 이유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조금은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 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자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단지 신체적인 끌림이나 외적인 조건 때문에 상대를 빨리 붙잡고 싶어 했던 건 아닌지 혹은 상대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기보다 소유하고 싶어 했던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여성의 마음을 얻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고민을 하다가 상대가 관계를 진행하기를 거부하자 처음에는 속상하고 화가 났던 분들이 뒤늦게 내가 그동안 너무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다시 한번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했을 때 오히려 상대가 마음을 열고
교감이 깊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사랑이 주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정말로 상대와의 궁합이 맞지 않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여는데 한계가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열정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즉 상대를 존중하고 천천히 다가가는 시도를 해본 뒤에 내리는 결론이라면 미련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경험이 되어 다음번에는 더 성숙한 태도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살짝 다정한 농담도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남성분들은 가끔 너무 직선적으로 달려들 때가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보자마자 한 입에 물어뜯고 싶어지는 마음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 서둘러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성분들은 조금씩 음미하고 향도 맡아보고 분위기도 살펴보면서 천천히 즐기는 걸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즐기려던 상대에게 뭐 하는 거야? 빨리 먹자고 재촉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연애라는 것은 서로의 리듬을 맞춰가는 과정이니 뒷맛이 좋고 오래가는 관계를 원한다면 조급함은 잠시 접어두고 상대와 호흡을 같이 하려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편안해지길 기다리면 결국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정식으로 사귀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상대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을 경험하면 그동안의 기다림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여성들이 겪는 감정의 흐름과 남성들의 결과 지향적 태도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친밀감을 나누면서도 연인관계를 거부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연인이라는 말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막상 가까워지는 건 거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여성의 감정적 이성적 심리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고 중간의 감정에 충실하면서도 서두르지 않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조금씩 관계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상대의 태도 때문에 혼란을 겪고 계시다면 우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계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또 실수를 통해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녀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지 살피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애는 일방적인 계산법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란 게 늘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람마다 속도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상대의 반응을 존중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실수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순간을 통해 서로를 더 알아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지더라도 어느 날 문득 상대가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며 스스럼 없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온 작은 노력과 따뜻한 배려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은 정말 달콤하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것 같던 시행착오마저 값진 추억으로 남겨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군가와 만나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 심리적으로 분명 차이가 있고 그것이 때로는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 자체가 사랑의 과정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어렵게만 느껴져도 그 한 사람을 정말로 알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우리는 서서히라도 그 마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분은 여자친구가 되어주겠다는 말은 했지만 거리를 두는 상대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분은 신체적인 스킨십까지는 받아주는 여성에게 마음을 다줬는데 정작 사귀자는 말에는 답을 들을 수 없어 속상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이라는 것은 복잡 미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정하고 부드럽게 접근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상대가 마음을 정리하고 감정을 싹 틔울 수 있는 시간을 인정해 주세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결국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애라는 길 위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실수를 통해 배워가며 결국에는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중한 분과 진정한 마음을 나누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공감해드리는 것이 이 채널을 운영하는 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한 지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상대 여성과 비교적 이른 시점에 신체적 친밀감까지 나눴지만 그녀가 정작 사귀자는 말에는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아서 몹시 답답해했어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그 지인은 감정 기복이 심해졌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상대에게 강하게 따져 묻기도 했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나를 대하느냐고 말이죠.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서로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공유했는데 정식연인이 되지 못하니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이 허무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오히려 그 다그침 때문에 더 불편해졌고 한동안 연락마저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렵게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웠고 감정이 끌려서 가까워지는데 주저가 없었지만 막상 사귀는 관계가 되는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갑작스럽게 확답을 요구하고 자신이 왜 망설이는지를 이해해주지 않는 모습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서서히 그 관계를 받아들이려 준비 중이었는데 그분의 다급한 태도로 인해 기분이 나빠지고 의구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 지인은 뒤늦게서야 자신의 성급함을 반성했고 조금 더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도 서로 대화를 통해 조금씩 오해를 풀어가면서 결국에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남녀 간의 감정 흐름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스킨십이나 달콤한 말에 빠져서 그 감정이 곧바로 결실을 맺을 거라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차근차근 단단해져야 비로소 연인 관계로 안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종종 자신이 한번 감정이 치솟으면 상대도 비슷한 속도로 달려와 주길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열정의 크기만큼이나 상대도 빠르게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죠. 그러나 여성의 마음에는 여러 층위의 감정과 생각이 겹쳐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지난 연애의 흔적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스킨십이나 달콤한 말은 순간을 빛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순간의 빛이 곧바로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왜 그녀가 이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하는 의문에 사로잡혀 있다면 먼저 상대가 어떤 마음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체로 여성은 감정이 한번 크게 움직이면 스스럼 없이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결과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즐거운 것과 나중까지 이 관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금 유머 섞인 표현을 쓰자면 남성은 신나는 놀이기구가 보이면 일단 줄부터 서고 싶어 하지만 여성은 놀이기구를 바라보며 재미있을 것 같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안전장치는 튼튼한지 타고 나서 속이 울렁거리진 않을지 여러 가지를 미리 생각해 본다는 얘기와 비슷합니다. 순간의 짜릿함에 집중하기 전 미래의 안정성을 고려해보는 방식이죠. 우리가 이런 차이를 이해한다면 그녀가 애매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단순히 나를 어장관리하는 것 아닌가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찾아가는 중이구나라고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결국 남자가 다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애는 상호적인 것이고 여성도 남성을 배려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이 대부분 남성 쪽이 빠르게 결과를 원하지만 여성 쪽은 좀 더 시간을 원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자세는 여성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그 시간을 긍정적인 순간들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정급하게 결론만 요구해봤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대를 설득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라는 이름이나 신체적인 친밀감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단 사귀면 다 해결될 것 같더라거나 일단 가까워지면 연인이 될 거야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형식적인 목표로만 작동하게 되면 정작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는 놓칠 수 있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스스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고 결국 그런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진정으로 편안해지고 즐거움을 느끼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보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귀든 아직 사귀지 않든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행복한 감정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관계라면 결국 사귀자는 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려주라는 인내와 여유가 상대에게 믿음을 심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애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이 문제로 고민하고 소갈이 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과 상대에 대한 배려 그리고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마주하는 태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꾸 미래의 확답에만 집착하면 정작 현재의 즐거움을 놓치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지금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나누는 한마디 웃음, 짧은 눈맞춤이 쌓이고 쌓여서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통찰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언제든 힘들고 혼란스러운 순간이 찾아온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깊고 성숙한 연애를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저 역시 늘 완벽한 답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나누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 공간에서 더 따뜻하고 진솔한 대화로 만나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지금 생각하기에 내 마음은 이미 한껏 달아올랐는데 상대가 그 감정 속도를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다면 그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자랑은 언제나 양쪽이 동시에 똑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더 먼저 빠져들고 때로는 상대가 훨씬 빨리 달려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차이를 어떻게 좁혀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로 풀어내려 노력한다면 어느새 서로가 발 맞춰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백의 타이밍이나 스킨십의 정도 또는 상대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 답답해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다림과 배려라는 키워드로 접근한다면 의외로 관계의 미래가 훨씬 밝아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익혀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상대가 내게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심 어린 미소를 교환하며 서로가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을 확인하게 되겠지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 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